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은 지금 승리의 기쁨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미 공군기지를 폭격한 직후 수많은 테헤란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싸운 이란 군대에 감사를 표하는 집회입니다. 알 우데이드 기지 폭격은 다 사전에 통보된 영역이었고 미군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날렸다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합니다. 휴전의 경위와 어찌됐든 이란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트럼프가 치고 빠지도록 했다는 점은 이란인들의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란도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본진인 이스라엘을 초토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란인들은 페르시아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단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반체제 정치인들까지 나와서 조국이 사라지면 모든 게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성스러운 승리 축하 집회는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스마일 카니 장군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마일 카니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으로 참수명단 상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카니 장군이 나타나자 군중들은 더욱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구 매체가 누구 죽었다고 하면 반쯤은 거짓입니다. 확인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이란에 왜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안 했는지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레이들.co에 이를 설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S-300과 S-400 방공 시스템도 이란이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란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포괄적 전략 협력 협정도 군사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자는 모스크바가 꺼린 것으로 추측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5월 말 러시아 두마가 협정을 통과시킨 뒤 거의 2달 동안 비준을 지연시킨 것은 이란 의회였습니다. 6월 1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에 신형 방공 시스템을 공급할 것인지를 묻는 AFP의 질문에 러시아는 공급과 공동 생산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수락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주로바 두마 의원도 협정에 무기 판매, 군사훈련, 정보 교환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란은 러시아군 배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 주라블리오프도 이란의 러시아군 파견 인원은 갈 수 없다면서 이는 테헤란의 요청에 따라 협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극체제에서 운신의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쪽도 서쪽도 아니라는 일종의 비동맹 개념은 1979년 이후 이란 외교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 시절에는 룩 이스트 정책을 취해왔지만 후임자인 페제슈키아는 서방, 특히 미국의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온 것도 러시아의 직접 무기 지원을 꺼린 요소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에 유대인이 많아서 눈치를 보느라 이란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스타일은 조약이 있으면 원칙을 곧이곧대로 따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전 아랍권의 무슬림들을 단결시켰습니다. 소위 휴전이 있기 며칠 전인 6월 20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이란을 응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헤즈볼라라고 하면 테러 조직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레바논에서는 합법적인 정치 세력입니다. 유대인의 대량 학살에 저항하는 조직을 한국인들은 다 테러 분자라고 떠듭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6월 24일 멕시코에서도 이란의 승리 축하 집회가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대략 10만 명 정도의 이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이들은 이란과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란 대사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도 이란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그들은 거의가 팔레비 왕정 복벽을 희구하는 자들입니다. 평균적인 이란인이라면 그들이 사탄으로 규정하는 미국에서 살 리가 없습니다. 한편 런던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습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미국의 한마디도 못하는 스타머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란과 팔레스타인을 응원했습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도 이란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나토가 군비 확장으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나토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정상적인 유럽인들은 각국 정부가 러시아 위협을 구실로 민생을 희생하며 국방비를 GDP의 5% 선까지 인상하는 데 대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트럼프도 날아갔습니다. 트럼프가 날아가기 전 마크 루테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희망처럼 GDP의 5%를 국방비로 책정할 것이라고 아부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가 배째라고 나가 떨어졌고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도 GDP의 5%는 미친 짓이라면서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도 비토를 할 기세입니다. 나토 회담에는 젤렌스키도 참석은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났습니다. 젤렌스키는 저녁 식사에는 초대됐지만 나토 지도자들과의 실무회의에는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인데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라의 정상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안 간 것은 100번 자랑입니다. 아시아판 나토로 외쳤던 일본도 총리가 참석하지 않기로 한 판에 한국이 여기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나토는 어수선합니다.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팝콘을 준비했다. 나토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나토 회원국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흔들리는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에 더할 나위 없는 호주입니다. 나토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도 영역을 확장해 중국을 포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 러시아 정치학자 블라지미르 루잔스키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 알제리 등이 전략적 동맹 형태로 나토에 대한 효과적인 대항마를 구성하는 방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시식 옵션, 즉 러시아, 북한 또는 중국의 핵무기를 이란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헤이그로 향하는 에어포스 1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수 있는 협정을 러시아와 맺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 정상회담 최종 선언문에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검토해 봐야겠지만 러시아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던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촉진하겠다고 제안했는데 트럼프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트럼프 자신이 알아서 쇼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트럼프는 B2 폭격기를 동원한 비싼 공습쇼를 벌인 뒤 일방적인 휴전안을 발표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당한 스타일이지만 뭐로 가도 서울은 간셈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모스크바와의 합의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에는 상당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이기라고 돈을 퍼줬던 윤석열 전 정권은 허튼 짓을 한 셈입니다. 국제 분쟁을 스포츠로 보고 블루팀, 레드팀으로 나누어 천지분간부터고 날뛴 한국의 보수 참칭 세력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트럼프가 나토에 간 이유는 결국 나토 회원국들을 닥달해 미제 무기를 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을 꼬드겨 러시아와 전쟁을 하라는 스탠스는 아닙니다. 미국이 돈 되는 비즈니스는 무기 장사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첨언하자면 앞으로 트럼프는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북일 수교에 나설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일본이 모두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한미일을 원시어터로 묶자는 구상은 나가리가 됩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